네, 2021년 오공채 자료에서 기출풀이 기출에서 이제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표는 한국의 방진용 마스크 수출 수입에 관한 자료를 주고 있고, 보고서의 설명 중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이제 보고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건 가볍게 한 번씩 보시고, 수출액 상위, 수입액 상위, 수출액 수입액 변화, 바로 보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자, 2020년 2월에는 수출액이 수입액의 7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수출액 수입액의 2020년 2월의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수입, 얘가 수출이에요. 자, 잘 보시면 얘는 2만원, 그러니까 그냥 2만이라고 할게요. 저는 뭐 달러 생략하고 2만 미만이고, 얘는 뭡니까? 14만 이상이죠.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4만 이상이고 2만 미만이야. 그럼 몇 배예요? 아무리 못해도 7배. 27에 14니까. 그러니까 충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전년 동기간 대비해 2020년 1월에서 7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방진용 마스크 수출액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방진용 마스크 수출액의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보면 되겠죠? 중국으로 이제 수출한 게 4,500에서 9만으로 됐으니까 정확하게 20배 증가했습니다. 미국을 볼게요. 4,900에서 72,000.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를 5,000으로 봐도 얘 20배 안 되잖아요. 4,900의 20%는 뭐예요? 98,000이죠. 아니, 20배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중국으로 수출한 그 마스크 증가율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니은을 지워주고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기억은 맞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도 디귿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월별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방진용 마스크 수입액은 2020년 3월에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수입액에서 2019년 8월 여기서부터 수입액이 이제 그 변화가 증가율이 가장 큰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그림 시각적인 그 자료를 이제 활용하면 편합니다. 자, 누가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급속도로 떡상을 했어요. 떡상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좀 어울리지 않나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증가율이 얼마나 가파르냐, 얼마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가율이 어느 정도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떡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보단 얘가 더 많다는 거, 증가율이 많다는 것쯤은 자세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얼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2번 볼게요. 매칭형 문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첫 번째 해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자료에서 그 기출문제 이제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제 주관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으세요. 주어진 자료는 그렇게 까다롭게 내진 않아요. 하지만 물어보는 선지에서 꽤, 이거를 괜히 복잡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추세가. 자, 일단 볼게요. 가라 도시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목표고, 조건부터 볼게요. 결정 면적이 전국 결정의 3% 미만인 거는 광주, 대전, 대구 3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바로 결정 면적부터 가봐야겠죠. 전국이 여기 있고, 자, 여러분 얘의 3%는 뭡니까? 1000의 3%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20의 3%는 뭐 0.6이거든요, 사실. 의미가 뭐 크게 없습니다. 그냥 30점 뭐 X 정도 된다 이렇게 놔두고, 얘보다 작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대구. 자, 그러면 나와 다가 대전과 대구 중 하나겠죠. 그럼 여기서 선지랑 하나 지워집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이런 식의 방식이면은 꼭 선지가 하나씩 지워집니다. 나다가 대전, 대구. 어딨죠? 대전, 대구가 아니라, 대구가 나와 있으니까 대전, 광주. 대전, 광주 아닌 거 하나 지워지죠? 자, 그럼 이제 1, 2, 3, 4 중에 답이 나오고, 자, 활용률 볼게요. 전국 활용률보다 낮은 도시는 부산과 울산이라고 했으니까, 부산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울산이 100% 나오겠죠. 라 중에서. 자, 그럼 라만 살펴보면 돼요. 친절하게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낮은 도시는 라가 울산이 되겠죠? 울산. 자, 그러면 2개 지워집니다. 바쁘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찍어야지.
자, 그럼 얘는 이제 확정 보기가 됐고, 강주 대전을 이제 구하는 게 문제인데, 얘가 아마 폭병이었을 겁니다. 1인당 조속 면적이 1인당 결정 면적의 50% 이하인 도시는 얘 알고, 얘 아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제 비교하는 건 알겠는데, 1인당 결정 면적은 여기 나와 있어. 50% 이하라는 거는 얘 이제 반띵을 했을 때 얘보다 작은 거를 찾으라. 이런 소리 같은데, 1인당 조속 면적은 여기 안 나와 있어. 어떻게? 얘네들을 활용해야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1인당 결정 면적은 뭡니까? 인구분의 결면 이렇게 쓸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1인당 조성 면적은 뭐죠, 여러분? 인구분의 조성 면적. 이게 이 식을 이제 여기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결정 면적 곱하고 그다음에 조성 면적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약분되죠? 인구분의 조성 면적. 그러면 1인당 조성 면적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럼 이제 이게 구해진다. 그쵸? 인구분의 결정 면적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결분의 조. 이거분의 이거를 보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식이 어떻게 돼요? 1인당 조성 면적을 구하려면, 이게 맞고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1인당 결정 면적의 50% 이하인 거. VS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얘가 이렇게 삭제된다? 삭제가 아니라 약분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자, 그럼 무슨 뜻이야? 결정 면적분의 조성 면적이 50% 이하인 곳을 찾으라는 뜻과 동치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가 50% 이하인 거를 찾아달라. 어디서? 나와 다만 보면 되겠지. 왜? 광주를 이 나 다해서 광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광주가 있으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분의 이거. 근데 50% 넘냐 안 넘냐 쉽죠? 얘 곱하기 2 해보세요. 각각 분자에. 얘 넘어요? 얘는 넘어요. 왜? 24.6이니까. 근데 얘 곱하기 해보세요. 17.4 넘어요? 안 넘습니다. 그럼 나가 광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별거는 아니고 2분의 1이 50%죠. 분자에 2를 곱했을 때 얘랑 똑같으면 50%고, 분자에 2를 곱했더니 얘보다 작다. 그럼 50% 미만. 분자에 2를 곱했더니 분 뭐보다 크다. 그럼 50% 초과. 이상. 이렇게. 자, 23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표는 2014에서 18년에 그 A에서 C국의 GDP 및 조세 현황, 부담률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연도별 A부터 C의 그 이제 GDP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률이 나와 있고, 각주를 잠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세 부담률 자체가 뭐냐면, 국세 부담률, 지방세 부담률. 그러니까 얘가 국세 부담률, 지방세 부담률이라는 거죠. 자, 이 부담률을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GDP는 납부액이겠죠. 자, 1번 볼게요. 16년에는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일단은 16년에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좀 더럽습니다. 자, 19169, 1995. 대략적으로 여러분 한 780 정도 증가했다고 여기다 쓸게요. 잘 따라오세요. 이게 좀 숫자가 적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얘는 22,000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한 350 정도 증가했겠지. 자, 그럼 얘는 뭐죠? 한 1000 정도 증가했죠, 여러분. 자, 그럼 이겁니다.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즉,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찾아달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가장 클까요? 누가? 자, 보시면 19,000분의 780. 얘 1%는 191 정도 되잖아. 200으로 쳐도 한 248이니까 얘는 대략 4% 정도 증가를 했겠구나. 얘는 볼 것 없죠. 너무 작으니까. 한 1% 정도, 2% 내외, 2% 미만. 얘는 뭐죠? 대략 한 3.3%. 왜냐면 3300분의 1000이니까 대충 한 3.2%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3만분의 1000은 이 뭡니까? 30분의 1 정도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있으니까 그거보단 작겠지. 얘가 3.3%니까. 자, 그러면은 A국인데 A국이 가장 컸는데 증가율이. 자, 이걸 비교하면 되는 거죠. 2016년도에.
자, 얘네 둘이 더하면 이제 조세 부담률이니까. 맞죠? 2번 볼게요. 비국은 GDP가 증가한 해 조세 부담률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자, 비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국이 얘거든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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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증가, 증가. 다 증가했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합친 게 조세 부담률이었잖아요. 다 증가하는지 봐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얘가 0.1 증가했지만 얘는 1.3 감소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지 1.2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3번 정도를 한번 봐주고 넘어갈게요. 지방세 납부액은 이 공식을 통해서죠. 지방세 납부액은 어떻게 구해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부담률에다 GDP를 곱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B국이 A국의 4배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자, 2017년 볼게요. 지방세 납부액. 자, B국이랑 A를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고, 자, 그러면 4배 이상이니까 일단 4배를 그냥 곱해요. 6.4죠. 자,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렇지, GDP 곱해줘야 되죠. 2017년 GDP A랑 B를 보면 그냥 이거 어림산 하세요. 207 숫자 그냥 빼세요. 223 207 223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지. 그쵸? 얘가 4A 왜? 곱하기 4, 그러니까 곱하기 4 했으니까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라는 거지. 이걸 비교해 달라는 거지. 자, 그럼 그냥 6.4 6.1로 보지 말고 62 64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2가 증가했어. 얘는 몇 증가했지? 한 16 정도 증가했죠, 여러분. 누가 더 증가율이 클까요? 아, 잠깐만, 223이 아니고, 죄송해요. 230 정도 되죠. 그렇죠? 230 맞죠? 230. 죄송해요. 자, 230이면, 그럼 더 쉽지. 더 자명해지죠. 자, 여러분 한 23 정도 증가했다, 그쵸? 207분의 23. 자세히 구하라고 낸 문제일까? 아니죠. 10% 넘잖아. 근데 얘는 10% 증가율이 안 되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는 증가율이 얘 쪽으로 가는 증가율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뜻인데? B국의 2017년 지방세 납부액은 A국의 4배 한 것보다 크다. 맞다라는 거죠. 24번 볼게요. 2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민경채 수준으로 나와도 민경채 문제에서도 쉬운 편이에요. 가장 쉬운 편이고. 자, 볼게요. 자, 전체 학생 중에서 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가장 큰 학교부터 내림차순으로 이제 나열을 해달라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전체 학생분의 장학금 수혜자, 이 둘이 곱하면 되겠죠. 왜? 곱하면 이거 약분되잖아. 그럼 뭐만 남아? 전체 학생분의 장학금 수혜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 곱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계산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30, 45 이렇게 곱하셔도 되고, 나는 큰 숫자에 뭔가 울렁증이 있으면 뭐 3.0, 3, 4.5 이렇게 끊어서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저도 그냥 끊어서 할게요. 왜냐면은 숫자 쓰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쵸? 얘는 13.5, 얘는 12, 6이 15, 16, 10. 자, 그러면 내림차순 D, C, A, B, E.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5번 볼게요. 25번도 사실 어려운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좀 굉장히 독특한 도넛형 이제 방사형 그래프를 이제 가져왔죠.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품질 표시 등급 해가지고 전자제품의 1등급 뭐 에너지 소비율 그 스티커 같은데, 어찌됐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4대 곡물에 세계 총 수입액이 여기 나와 있고요. 단위는 $1000. 그 다음에 주요 수입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뭘까요? 당구장 표시. 세계 주요 수입국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한국보다 해당 곡물의 수입액이 큰 국가이다. 그렇답니다. 자, 1번 볼게요. 한국의 밀 수입액은 쌀 수입액의 3배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밀 수입액. 자, 한국의 밀 수입액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에다가 2.5%를 곱하는 거지. 근데 그냥 25로 보세요, 여러분. 뭐 언제 또 퍼센트를 생각하나. 자, 이게 이제 밀 수입액이고요, 여러분. 쌀 쪽으로 갈게요. 쌀은 한국이 15였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3배 이상이냐고 했으니까 15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 3을 해버립시다. 이거 비교하라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25에서 45로 간다. 2배 이상 증가합니까? 아니지. 왜? 25 곱하기 2는 50인데 45는 2배 미만이니까 하회하잖아, 2배를. 자, 근데 얘는 뭡니까? 19, 1970만인데 대략적으로 얘 2배를 해주면 3940만이 돼요. 근데 3820만에서 커 보이지만 사실
이 숫자가 커서 커 보이는 거지 거의 얘는 2배에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여거의 3배 이상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좀 조밀해 보이나? 25분의 45 그럼 한번 정확하게 구해볼까요? 25에 45 20 증가했잖아요. 그럼 뭐죠? 25분의 20이 증가율이고 얘는 뭐죠? 여러분 1.8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자, 1970만으로 봤을 때 2배를 해주면 3940만이 남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3820만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나머지 부족한 수치가 120만이야. 근데 1970만에서 120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미만이란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 그 증가율은 1.9x 정확하게 1.9 그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1.9x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얘네들이 곱한 거를 비교를 해 VS를 하고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밀 수입액은 쌀 수입액의 3배 이상 맞죠? 자세하게 그냥 설명해 봤습니다. 이번 볼게요. 중국이 수입한 4대 곡물 총 수입액은 세계 밀 총 수입액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세계 밀 수입 총 수입액은 여러분 3,824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딱 봐도 눈에 띄는 곡물이 있습니다. 대두를 좋아하나? 자, 64%죠, 여러분.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60%라고 봅시다, 일단. 자, 그럼 6,100만. 6,100만의 60%는 뭐가 되죠? 3,660만. 난 여기서 지금 그 중국의 4.2%포인트에 해당하는 수치는 고려를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얘 볼게요. 중국은 이제 9%죠. 얘 그냥 9% 그냥 뭐 곱하죠 뭐. 1970만에 그냥 9%. 10% 하면 뭐 197만이니까 뭐 한 18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 여기서 4%. 얘 4%한 240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보다 크겠지만. 얘네 다 더하면 여러분 얘를 넘어서는 거는 좀 자명해집니다. 여기 4천만 넘어가잖아.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자, 브라질은 4대 곡물 중에서 2개에서 한국으로부터 이거를 보면 되겠죠. 글씨도 참 작게 해놨다. 그쵸? 보기 힘들게. 자, 브라질 어디 있습니까? 브라질 맞죠? 4번 볼게요. 4대 곡물을 한국의 수입액이 큰 곡물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얘네들이 곱하고 이거 곱한 것 중에서 이제 그 대수 비교를 해달라라는 뜻이겠죠? 자, 대두의 1%는 뭡니까? 얘 한 한 1만 정도 될 거고 2.5%는 여러분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25%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얘를 그냥 4분의 1로 나누고 자릿수를 하나 옆으로 당겨주면 되죠. 어떻게 하냐? 얘를 그냥 4로 나눠. 4, 9, 36, 90, 한 950만 정도 되겠지. 자릿수 하나 당겨요. 95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5%를 뭐 계산할 거 있나, 얘는? 뭐 40만 미만이겠죠. 그럼 맞죠. 옥수수는 100만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옥수수, 밀, 대두, 쌀. 오케이. 5번이 정답이고요. 5번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건축물 내진 현황을 나타냈는데, 보기를 이용해서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뭐 전형적인 문제고요.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역과 용도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주택과 주택 이외로 나뉘고, 내진율은 내진 대상 건축물분의 내진 확보 건축물,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다. 그리고 그거를 너희들이 계산하지 말고 친절하게 이걸 참고하여라 해서 여기까지 쫙 이렇게 써져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죠. 기억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자, 따라가는 거죠. 서울부터 갑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본다고 해서 이 기억 보기를 이 기억 보기에 정오를 판단하는데 몇 분이 걸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지 말란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실 때 꼼꼼하게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도별 내진 대상 건축물 구성비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용도는 이제 이쪽을 참고해야겠죠. 자, 내진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소개를 참고하지 마시고, 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내진 대상 그 건축물 구성비가 뭐냐면 144만 정도 됩니까? 대충. 이게 일단 전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나는 눈에 띄네. 왜? 25%니까 얘는 4분의 1로 비교하면 편할 거 아니야. 자, 그럼 공동주택이 여러분 36만 1000 정도 된다고 치면, 그냥 3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 곱하기 4 해봐.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144네? 아, 얘랑 그 근소하면 25%구나. 하지만, 여기서 내가 36만 1000인데 이거를 제외해줬고, 또 이거 어림산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약간 0.1%포인트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단독주택이 30% 넘는지만 볼게요. 자, 44.5. 이렇게 합시다, 그냥. 144.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여기다 30%를 곱하면 돼요. 그럼 뭡니까? 42, 43.2, 뭐,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뭐, 이 정도. 그러면은, 얘는 31%에 육박하니까 어느 정도 타당하다 볼 수 있었고요. 기타 볼 필요 없는데, 그냥 기타도 보고 넘어갈까요? 6이니까 58.2. 아, 참고로 여러분, 저는 1부터 5까지는 버리고요. 6부터 올려요. 근데 이게 뭐 맞는 방법이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이러고, 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올림 하시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봅시다. 여기다 4를 곱해. 14 곱하기 4는 56. 44, 16, 57.6이네. 그러면, 얘 좀 넘는구나. 40% 넘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기억, 니은을 제거하면, 이 두 개가 남는다, 그쵸? 시간 없으면 뭐 여기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디귿을 이제 보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자,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별 내진 확보 건축물 구성비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보면은 이거는 내진 확보 건축물 예를 봐야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얘랑 얘의 차이를 일단 볼게요. 몇 정도 차이나? 한 28,000 정도 차이 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얘네랑 더하면 어차피 100%잖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주택은. 그럼 여러분 얘네 그 퍼센티지 차이를 볼까요? 8.8%. 그럼 얘 약 9%에 육박하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 차이값이 28,000인데 31만 4천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1, 314, 28을 하면 되겠죠. 자, 9, 9다를 외자. 39, 27, 28 맞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주택 이외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주택 이외는 여러분 기타까지 포함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기타를 제외하고 뭐 이런 말도 없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주어진 문제는 단순합니다. 자, 11회 주요 산업별 총산업의 인력과 기술력 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에서 일단 제목을 보면 12대 주요 산업별, 그쵸? 뭐 이건 문제에서 동일하니까 넘어갑니다. 자, 총산업 인력이 여기 있고요. 현원, 비중, 부족인원, 부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부문을 보면 제조 부문, 서비스 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분의 기술력 현황. 그렇죠, 여러분? 이거분의 이거가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더라. 이런 뜻이고. 부족률은, 이거죠.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분자. 가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력 비중은 80% 미만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분의 이거가 맞는지.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얘를 62,000으로 봐. 사실 이거 그냥 암산하는데 설명이라 해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80%는 뭡니까? 68에 48,000, 28에 16. 그래도 49,600. 얘가 얘를 넘죠. 그 말은 80%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니은 볼게요. 기술 인력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은 6개이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복입니다. 좋은 선지예요. 우리한테도 고맙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분자가 되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2한 개 얘를 넣으면 50% 넘는다. 넘고 안 넘고 이거 조심하세요. 40만 한 8천 되겠네. 넘고 안 넘고 얘 넘고 안 넘고 그 1, 2, 3, 4, 5, 6 맞죠? 자, 그럼 일단 기억은 제거하고 이거 중에 답이 나오게. 시간 없으신 분들은 뭐 여기서 하나만 보시고, 원래 하나만 보는 게 맞죠, 사실. 아니면 뭐 여기서 찍거나. 자, 소프트웨어 뭘 볼까요? 저는 디귿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 인력 부족률은 이거를 물어보고 있겠죠. 당연히 빵꾸를 뚫어놨을 것이고 물어봐야 되니까.
5% 미만이냐 물었습니다. 자, 일단 얘랑 얘를 더해 볼게요. 145,600이니까 어떻게 하지? 그냥 반올림 해줄까요? 146,000, 그냥 146으로 볼게요. 그다음에 부족률은 뭐죠? 얘 6,200이니까 뭐 6.2, 뭐 이 정도.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5% 미만, 그러니까 이제 5%를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얘를 140으로만 봐도 5%는 뭡니까? 7이죠. 근데 146의 5%는 얘보다 더 크겠지. 근데 얘는 어찌됐든 이거보다 더 작은 이 140의 5%도 못 넘어. 그 말은 5% 미만이 맞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8번 볼게요. 제가 이게 그 색깔 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선 파란 펜 위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강조하고 싶은 문제나 이렇게 숫자가 많은 문제는 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일단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고, 플랫폼별 게임 시장 규모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전체 규모분에서 해당 플랫폼의 게임 시장 규모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를 나타낸 거고. 자, 게임 시장 전체 규모는 매년 증가하냐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유형이죠. 자, 다 더하지 말고 그냥 이제 증감 추이를 보는 겁니다. 16이 증가했고요. 플러스라고 써줘야지 헷갈리니까. 23이 증가했고, 이거 뭐 볼 필요 없네요. 다 증가했으니까. 자, 얘 볼까요? 8 증가했고요. 12 증가했고, 3 증가했고, 얘는 뭐 몇 감소했지? 17 감소했고, 15 감소했어. 감소량의 합은 32, 증가량의 합은 23. 그러면 합계는 마이너스 9. 그 말은 전체 마이너스 9, 즉 9억 원이 감소했죠. 매년 증가하는 거 틀렸습니다. 자, 2020년 PC, 태블릿, 콘솔의 게임 시장 규모의 합은 A국 게임 시장 전체 규모의 50% 미만. 이걸 보면 되겠죠. PC, 태블릿, 콘솔, 또 아니 3개 맞죠? 그럼 뭐야, 이거 21.1 죽었다 깨어나도 50%가 안 됩니다. 맞죠?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저는 뭘 할까요? 전 디귿을 한번 해보죠. 디귿이 어려워 보이니까. PC에 어려워 보인다기보다는 계산이 필요한 선지라서. PC의 게임 시장 점유율은 2020년이 2019년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일단 2020년이 27.5%로 고맙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PC의 증가율을 일단은, PC의 그 게임 시장 규모는 173억. 전체를 구해야겠죠, 일단. 자, 이거 전체 더해볼게요. 뭐, 어떻게 되죠? 아까 이제 429가 되나? 그쵸? 그 다음에 또 나머지도 이렇게 쭉 할게요. 자, 얘 둘이면 429가 되고, 얘네 이렇게 나눠서 저는 계산을 할게요.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서 184가 되니까 613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이제 27.5%를 넘냐 안 넘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지금 이제 관건인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얘가 27.5%였잖아요. 그럼 난 25%를 활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곱하기 4를 해주면 이거 680이 되고 692가 되죠. 그러면 일단 얘가 모르긴 몰라도 25%를 넘는다는 거는 자명해집니다. 근데 몇을 넘는지 일단 그 차이값을 봐줄게요. 79를 넘어. 79가 남아. 근데 이거 그냥 대충 80으로 봐주고, 얘를 곱하기 4배 했으니까 나누기 4배를 해주면 20이 남게 돼요, 사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비중 자체가. 오케이? 근데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가 아니라 3% 초과. 그 말은 무슨 뜻이지? 28% 초과. 그러니까 2020년이 2019년보다 높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겠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소 이 계산법이,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싶을 텐데, 여러분들 시험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이니까는.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계산법을 쓰라고 저는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조밀할 때는, 이게 이제 곱하기 4를 해서 이제 그 판단법이 4분의 1이 25%니까 곱하기 4를 한 거고, 일단 얘를 넘어 25% 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이제 80이 남는데, 어차피 곱하기 4를 해주잖아. 그럼 원수는 한 20 정도 남았다는 거지. 그럼 613분의 20이 따라온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거는 뭐 가볍게 계산 안 해도 3% 넘잖아. 6, 3, 18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3% 넘고 25%면 28점 몇 프로가 되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얘네보다 크냐 작냐만 구별하면 되니까. 그런 식이었습니다. 29번 볼게요.
보유세 추이를 나타냈는데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5개.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만 구성된다. 이거 외에는 보유세의 항목이 없다. 기억보죠. 자, 2017년이 2015년에 1.8배, 즉 80% 이상 증가를 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58에 40 하면 됩니다. 38에 24. 그럼 뭐야? 4024죠, 여러분? 더해보세요. 그럼 9056이죠? 가뿐히 넘습니다. 자,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 비중.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보라는 거지. 2017년까지 매년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로 보시는데, 이거를 따로 빼서 이렇게 쓰셔서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돼요. 다만,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바로 해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분모 입장이 됐으면 편했지.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됐어도 하셔야 됩니다. 자, 1800 증가했으니까 뭐야? 한 40% 가까이 증가했지. 얘 2600이면 얘 500 증가했지. 그럼 기껏해야 20% 정도 증가를 했겠지.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고 감소하게 되는 거 맞죠? 얘는 분모 분자 한 20% 증가했죠. 600 정도니까. 근데 얘는 뭐야? 지금 거의 한 2400 가까이 증가했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건가요? 그럼 얘는 몇 프로? 30% 넘잖아요. 얘도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어찌됐건 감소한 게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가 크고 얘가 크고 하는 거는 갈수록 감소한 거니까. 얘를 보겠습니다. 9200에서 856은 600이니까 10% 미만 증가. 근데 얘는 10% 이상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얘는 보죠. 자, 분자 커지고 분모 작아져. 당연히 커지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이 아닌 걸 제거해주고, 디귿은 당연히 틀렸겠죠. 왜냐면 여기 선택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리을을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대비 종부세의 비는 가장 큰 연도가 가장 작은 연도의 4배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가장 크고 작은 연도를 캐치해내려면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다 봐줘야 됩니다. 재산세분의 종부세, 이거분의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빨간 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놔서 헷갈리실까봐. 근데 이거 볼 필요 있나? 얘가 가장 크지 않아요? 분자도 가장 큰데 분모도 가장 작은 편이야. 물론 얘보다 작은 게 있겠지. 그럼 얘랑 비교하면 되지. 4, 6에 24. 6배는 안 돼요. 6배는. 근데 한 6배에 가까운 수치로 증가를 했죠. 얘는 2배의 증가도 안 했지.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크다. 나머지는 얘랑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이런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자료 해석 연습. 요즘에 들리는 말에 무슨 고양이? 야옹이? 그것도 있다는데 그게 누가 만든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것도 분수 연산 연습 그런 거라면 굉장히 이런 문제를 위해서 유용하고 효율적인 그런 거 연습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큰 연도는 17년도 찾았어. 가장 작은 연도는 뭘까요? 얘가 아닐까요? 분자 딱 봐도 작아 보이잖아. 분모 큰 얘를 비교해볼까요? 자, 3배 가까이 증가해. 얘는 2배 더 증가 안 하는데. 그럼 얘보다 크겠지. 그럼 얘가 15년도가 가장 작겠죠. 자, 그러면 비중을 물어봤어요. 근데 또 여기서 4배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해야지. 잠시만요. 칸이 부족해서. 자, 그러면 15, 17이었으니까 이걸 일단 이거 빼내겠습니다. 얘를 260, 259, 260으로 봅시다. 44. 자릿수 하나씩 끄는 거예요. 얘는 375. 그 다음에 얘는 24.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4배 이상이다 라고 했죠. 이게 작은 연도였잖아. 얘가 15년도고 얘가 17년도고 4배 곱해요. 그럼 약분되지. 뭘로? 65분의 44로. 65분의 44로. 맞죠? 맞나? 죄송해요. 자릿수 제가 이거 하나 이렇게 더 가져온다는 거 깜빡했다. 자, 그럼 이거랑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5배를 해줄게요. 그럼 325가 되니까 50이 남죠. 그럼 한 몇 배가 될까요, 여러분? 한 5.7배 정도 될 겁니다. 증가율이. 얘는 이제 한번 볼게요. 얘 그냥 귀찮잖아. 44, 240으로 볼까요? 그럼 11과 60으로 되겠네? 왜냐면 240으로 보면 약분하면 되잖아요. 11과 60으로. 자, 그럼 이거는 계산 쉽죠. 5 해주면 55가 되죠. 그럼 5가 남으니까 한 5.4x배가 되겠다. 그쵸? 근소하네. 그럼 근소한 차이로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죠? 4배 이상이다 라는 게 틀렸습니다. 4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름 좀 조밀한 상태에서의 숫자 비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계 문제 볼게요. 평균 기온, 월별 강수량, 월별 일조 시간. 진짜 주어진 자료는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거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합계 있다는 거 봐주시고, 30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갑 지역의 2020년 월별 기상관측값의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월이라면 2019년 자료를 말하는 거죠.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옳은 것만을 고려합니다. 찢어졌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찢어진 거 문제 풀고 그랬는데 나이 먹고도 이게 찢어진 거 항상 우리나라는 찢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자, 8월 평균 기온은 2020년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2020년의 평균 기온이 1.7입니다. 그 말은 2019년 8월 평균 기온에서 1.7도를 더해라 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다 1.7 더하면 28도. 맞죠? 맞습니다. 2020년 7월 강수량은 14에서 19년 동안의 7월 평균 강수량보다 많다. 자, 강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2mm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7월을 보면 여기다 이제 132를 더해주면 되는 건가요? 더해주겠습니다. 아, 잠깐만, 일조 시간이잖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발견해서 다행이네. 자, 226이었죠. 강수량이. 그 다음에 132니까 둘이 더해주면 뭐가 되죠? 358mm가 됩니다. 자, 근데 2014에서 19년 동안의 7월 평균 강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다 더하는 거지 사실. 자, 근데 이거의 평균 강수량보다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2014에서 19년들이 몇 개 연도죠? 6개의 연도죠. 그러면 358 곱하기 6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2100. 1회 자리니까 계산을 해줄까요? 귀찮은데. 얘를 360으로 보고 6을 곱하면 2160이거든요. 이걸 볼게요. 얘를 넘는지 안 넘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를 만약에 넘었어. 여기서 7월 강수량의 합계가. 그러면은 이 강수량보다 이 7월 평균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넘어 2160을. 그러면은 2020년 7월 강수량이 얘네들 평균 강수량보다 많다는 게 옳은 보기가 됩니다. 자, 계산해보죠. 13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800 정도 되고, 2400 벌써 넘었죠.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강수량은 이 평균 강수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리을은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디귿을 보겠습니다. 연 강수량은 2020년이 2019년보다 많다. 잠깐만요. 10월, 11월, 12월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강수량 일단 이거 한번 여러분 볼게요. 전년 동월 대비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15, 46, 42, 160. 잠깐만. 42 맞나요? 다시 15, 46, 42. 그렇죠. 174. 이거 빼주면 뭐가 되죠? 너무 자세히 계산하는 건가? 175로 보고 빼줄게요. 그럼 130. 그 다음에 132, 262. 이거 둘이 1.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월부터 9월까지 한 260. 260으로 보죠, 여러분. 1월부터 9월까지의 강수량이 2020년도에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강수량의 합보다 260이 더 많다. 260ml가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현재까지는 뭐예요? 2020년 강수량이 19년보다 많아요. 하지만 10월, 11월, 12월은 아직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서 이걸 이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야? 얘네들보다 많았으면 플러스로 표시하고 얘네들보다 강수량이 적게 왔으면 적게 나온 만큼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의 최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82, 105, 29까지밖에 내려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강수량이 뭐 마이너스 6mm 뭐 이렇게 오는 건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강수량 그냥 0이 가장 아래잖아요. 그럼 0이 아래면 극단적으로 얘 82, 105, 29가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는 최대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얘네들 다 더해볼게요. 134, 216. 자, 그럼 260에서 얘는 빼줘야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였으니까. 216 빼주면 어쨌든 플러스가 나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찌됐건 2019년 1년 강수량보다 얘가 많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럼 2020년이 많다라는 거를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1번 볼게요. 매칭형인데 자, 월 평균 일조 시간이 꺾은선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고 막대 그래프로 이제 누적 강수량이 나와 있고요. 이걸 찾으라네요. 자, 일단 A의 위치부터 볼게요. 자, 월 일평균 일조 시간. 자, 4월이 나와 있네. 7월 7.1시간. 자, 4월은 며칠까지 있죠, 여러분? 30일. 그러면은 뭐야? 21.3시간인 걸 찾아라 라는 거지. 4월 달이. 21.3시간이래. 213시간. 죄송해요. 여기 있네요. 16년, 17년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자, 이걸 보면 되겠죠? 누적 강수량. 5월달까지 누적 강수량. 자, 강수량 봅니다. 16, 17년. 이걸 이제 다 더한 게 222가 되느냐? 물어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얘는 지금 300을 넘어가요. 이거 다 더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딱 떨어집니다.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제 1의 자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4 더하기 8은 2. 맞죠? 그럼 결국 얘는 2016년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016년 A의 2016년 6월 일조 시간을 볼게요. 여기 있죠? 232. 근데 6월달은 며칠까지 있죠? 30일. 그럼 뭐 계산하면 다 나와죠. 7, 210, 22 남아요. 37에 21에 어쩌고저쩌고 가겠죠? 소수점 이제 반올림 버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7.7이겠죠. 자, 그러면은 4, 5 중에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여기 7.5가 많으니까 여기서 찍으셨다면 낭패 받겠네. B를 볼게요. 누적 강수량 7월달까지 뭐 2016년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222였다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뭐야? 7월까지의 누적 강수량 다 더할 필요 없어요. 1의 자리만 보세요. 2 더하기 9 11 3 있는 거 뭐예요? 얘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계 문제 치고는 쉬운 편이었는데 근데 그 쉬운 편도 이 디귿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값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 이제 보고 누적 강수량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는지 이런 지금 부분들이 관건이었던 문제 같습니다. (32번) 볼게요. 가구주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별 가구 구성비랑 가구당 자산 보유액 현황이 나타나고 옳은 것을 일단 고려합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자료를 한번 보면 가구 구성비는 이제 가구 전체가 100%면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이렇게 비중을 나눠놨고 그다음에 상용, 임시, 자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놨고 가구당 자산 보유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이렇게 나와 있고 좀 복잡하대요. 작은 자료에 치고는. 자, 기억 볼게요. 가구주 연령대별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 이거분에 이거를 좀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세히 계산을 그래요. 그 계산기 같은 좀 괴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계산하셔도 뭐 속도가 빠르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자, 일단은 56.4라면은 50% 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얘 곱하기 2하라고 했죠, 제가. 그럼 37,000 가까이 되겠죠? 정확하게 36,600 정도. 얘를 어차피 넘잖아, 어쨌든. 그럼 일단 얘는 50% 넘겠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시면 됩니다.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자, 얘도 지금 50%를 넘죠. 1000 정도 증가했고요. 1300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18,000에서 1000 증가한 게 여기서 1300 증가한 것보다 증가율이 커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4에서 5, 1 증가한 거랑 10에서 11 된 거랑 증가량은 1이지만 증가율은 얘가 더 크잖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50에서 59세는 얘보다 커지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조금씩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40에서 49는 60% 넘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일단 60을 곱해. 얘를 그냥 31,300으로 보자고. 그러면 18,780 더해봐요. 그럼 18,780이죠. 얘를 더 올려서 60%를 계산해줬는데도 그 수치를 넘어가네. 일단 60% 넘겠구나 라는 거 이제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좀 찝찝하면 더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18,800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서 빼주면 남는 수치가 70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전체는 31,300 정도 되니까 이거 2% 넘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에다가 2% 더하면 대략 이 정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얘랑 얘를 보면 굉장히 근소합니다. 이거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건데, 이거를 이제 비교할 때, 웬만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걸 뽑아야 되는데, 숫자를 어디서 끊어줄까요? 세 번째에서 끊어주면 얘 199로 놔둘게요. 얘는 135로 놔둘게요, 여러분. 얘가 30에서 39, 30세 미만. 여기다 쓸게요, 30세 미만. 369로 끊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52로 끊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얘를 그냥 200으로 놔요. 그럼 뭐죠? 뭐 어떻게 표현해? 얘를 370, 그냥 얘를 200으로 놓고 얘를 370으로 보자는 거지. 그럼 얘는 뭐죠? 1.24니까 28에 16, 한 2.8 5배 정도 되죠? 정확하게. 200에서 370이면 170 증가하니까 85%잖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35에서 250이면 뭐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을까요? 얘를 일단 여러분 2배를 하면 270이 된다? 근데 270이면 얘는 250이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뭐야, 여러분? 18 정도 부족하죠. 그러면 135분의 18은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이죠. 그 말은 얘는 뭐냐면 2배에서 10% 이상을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1.8 몇 배가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뭐 자세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일단 2배를 해주면 270이 나오고 252가 되니까 18이 남아요. 그럼 얘 10%가 13.5니까 빼주면 뭐가 되죠? 4.5가 남죠. 그러면 135분의 4.5는 뭐가 될까요? 4%안 넘죠. 왜냐면 4% 곱하면 5가 넘어가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배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0.14배, 0.14배 미만을 빼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를 못 넘으니까. 그럼 대충 이거 보면 한 1.86 정도 되지 않을까요? 86배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상당히.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은 1.85배였던 얘보단 얘가 좀 더 커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2가 결국에는 0.2%포인트가 차이가 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여기서 뭐 팁을 드리고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제 자체는 원래 계산이 좀 까다롭네요. 어찌됐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다는 거는 확인합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산 유형별 자산 보유액 구성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상용 근로자는 금융, 부동, 기타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죠. 이거 분해.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 곱하기 4를 해봐요. 얘 14,000으로 13,000으로 놔두고 4를 곱해도 얘를 넘죠. 25% 넘겠구나. 훨씬 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 30%를 곱해볼게요. 12,000, 8,500에 30%는 뭐가 되죠? 한 2,500 정도 되나? 그럼 14,500 정도 되니까 얘는 그걸 못 넘죠. 그러니까 25%는 넘지만 30%는 넘지 않아.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걸 보겠습니다. 얘의 70%는 뭘까? 70%라기 하진 그렇고, 기타를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 1%가 485야. 얘 곱하기 한 3을 해주면 1500, 1450 정도 되겠죠. 그럼 240 정도 남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3.5% 정도 된다. 3.5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계산 안 하는 이유가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돼요? 32% 정도 되죠. 얘네 둘 더하면 100%니까. 그럼 68% 맞죠. 왜냐면 얘네 둘이 맞으면 얘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자산이. 맞죠? 거주주택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금융자산 볼게요. 이제 그 자영업자에 54,869 이거니까 얘 20%는 뭐죠? 18,800을 넘어갑니다. 맞죠? 근데 이거 안 되죠, 약간. 그러니까 20%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 69.9, 70%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70을 곱해 볼게요. 57에 그렇지 35,000. 거기다 이거를 그냥 5,000으로 잡고 7을 하면 3,500, 38,500. 어쨌든 안 됩니다. 그래서 69.9였고, 기타를 볼게요. 이게 좀 계산이 어려우면 기타를 보시면 돼요. 이 기타의 10%가 뭐예요? 5486.9니까 반올림 해주면 그냥 5487. 근데 5487보다 몇 크죠? 한 350 크나? 그러면 54,869분의 350은 뭐예요?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되겠죠. 여기다 6구를 곱하면. 그래서 10.6%가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니은도 맞고요. 자, 답이 나왔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까다로워서 이것만 하면 바로 답을 낼 수 있게끔 배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전체 자산의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비. 이거 보면 얘 비슷하겠구나. 얘 30세 미만은 이거에 3배 정도 되겠구나. 6%니까 곱하기 3, 118. 얘도 맞는데? 틀립니다. 전체 자산의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비는요, 이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속한 얘네들이 인원수가 같다는 조건도 없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같지 않다는 거는 바로 옆에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성비가 있는데 이걸 곱해서 산정을 해줘야겠죠. 결과적으로 틀린 겁니다. 자,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당 실물자산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종사상 지위별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실물자산이 뭡니까? 이 전체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한 게 얘 맞는지. 자, 1의 자리 확인해 봅니다. 61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둘이 확인해 봅니다. 63, 48. 자, 1, 11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61, 32 더하면 93. 그렇죠. 그 다음에 32, 50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답이고요. 3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이 오염물질 배출원, 원별 배출량에 대한 자료고 옳은 거를 고르랍니다. PM10, PM2.5, CO, NOx, SOx, VOS 다 대기 중에 있는 그 오염물질들 대표군을 이제 뽑은 것 같고 배출량, 배출 비중이 나와 있고요. 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각주를 보면 PM10 기준 배출량 상위 5개, 즉 이게 이제 배출 비준 이제 순위지 여기서 1등, 2등, 3등 얘네들도 1, 2, 3, 4, 5가 라는 보장은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배출 비중은 맞고. 자, 기억 볼게요. 오염물질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지금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화물차가. 그렇죠. 기억은 맞습니다. PM2.5 기준 상위 5개 배출원의 배출 비중은 90% 이상이다 라고 물었어요. 자, 둘이 더해봅니다. 75. 그 다음에 이제 뭐야? 83.4. 87. 90 넘네. 오케이. 이렇게 풀면은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돼요. 왜냐면 PM10 기준으로 비중을 물었다면 맞을 수 있어요. PM2.5 기준으로는 상위 5개의 배출량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거죠. 75%, 83.4%, 얘네들이 더하면 8.3%, 둘이 더하면 91.7%, 12분의 11이 생각나네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8.3%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12분의 1이 분수의 소수편이 8.3%거든요. 자, 어쨌든 8.3%는 뭐냐면 이 배출 비중이 8.3%를 차지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진짜 모두 몰빵해서 PM2.5 그 배출원이 8.3%를 그냥 혼자서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상위 1, 2, 3, 4, 5등이 안 돼요. 1등, 2등, 3등, 얘가 4등, 얘가 5등, 얘는 빠지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떠한 경우에서 짱구를 굴려봐도 이런 경우에서도 90%를 넘고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비중이 그런 걸 고려를 해도 할지라도 90%를 넘게 됩니다. 왜냐면 얘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그 비중들이 뭐 1.6, 1.7, 뭐 2.1 이렇게 막 쪼개져 있으면 얘보단 작겠지. 그럼 얘가 상위 5등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든 그런 경우의 수에서도 얘가 90%를 넘으니까 어찌됐건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번이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맞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만 남기고 지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디귿 볼게요. NOx 전체 배출원 중에서 건설 장비는 네 번째로.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비중을 구해줍니다. 밑에서부터 계산할까요? 13.5, 22, 13.5. 이거 계산하자 그냥. 13.5 더하기 22.5. 이거 둘이 더하면 뭐가 되죠? 36.1. 그 다음에 45.9. 정확하게 82%가 됩니다. 나머지 비중은 뭐가 된다, 여러분? 18%가 됩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NOx 배출원에서 나머지가 배출 비중이 이 전체에서 18%를 차지하는 애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건설 장비가 네 번째로 크다. 1, 2, 3, 4. 가정할 수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리을은 뭐 틀렸으니까 해당이 안 됐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1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이 함정인데 PM10에 이걸 보고 이제 접근하면은 V 요수의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 나타낸 게 아니라 얘네들의 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 배출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10%, 10.6이니까 이걸 곱하면 3,300, 3,200 몇 정도 되겠지. 얘 전체는 2,800이 아니라, 얘는 0.5%가 여러분 200이에요. 5%는 2,000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전체가 4만이라는 겁니다. 배출량 4만 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조심하세요. 34번 볼게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 따지는 건데, 순위 문제. 5, 6월에 5, 6월에 이제 그 음원 차트 상위 15위 현황에 대한 문제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현황, 전월 대비 이렇게 그 변동이 나와 있고요. GA 점수랑 2020년 5월도 있고요. 각줄 한번 읽어보죠. 이건 맞겠죠. 기억 볼게요. 4에서 6월 동안 매월 상위 15에 포함된 음원은 모두 4곡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순에서 최신 그 월에서 이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 1번 얘는 뭐지? 변동이 없었다는 건데 신곡이라는 거지. 세븐. 그럼 세븐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되지. 왜? 4월 달에 얘는 없었으니까. 알로에 보죠. 음료수인데. 그럼 이제 맞죠? 얘는 포함이 된다는 거지.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여기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신곡 안 되죠. 레스 앤 레스 얘도 안 되고요.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뭐야? 11위였다는 거지. 아는 노래. 근데 얘는 15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써줄까요? 어쨌든 나에게 난, 너에게 너. 자, 얘는 10등. 상위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는 노래가 아니지 얘. 죄송해요. 얘가 7등이었다는 거죠? 얘가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구나. 여기다 쓰는 게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죄송해요. 이상하게 써서. 얘도 포함이 되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왜냐면 얘가 이제 6단계 올라갔으니까 13등이었죠. 4월달에는 13위. 그 다음에 뭐 얘는 포기하고, 얘는 아니니까 웨일도 아니고요. 얘는 뭐지? 2계단이 떨어졌어. 그럼 10등이었다는 거네. 흔들리는 플립 속에서. 아닌데? 다시. 네, 흔들리는 플립 속에서 맞네요. 그래서 흔들리는. 근데 이 얘도 4월달에 보다 6계단 내려갔다는 건 4월달에 4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린도 포함이 됩니다. 노 메모리즈는 여기 없으니까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화려한 고백도 없고요. 마무리. 전월 대비 순위 변동이 10계단 떨어지면 얘가 5등이라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전월 대비 3계단 떨어졌으니까 얘는 4월달에 2등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4개 맞습니다. 자, 웨일의 2020년 6월 GA 점수는 전월 대비 6,000 이상. 웨일이 고래 맞죠. 73,333점. 여기 웨일이 없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얘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에 6,000을 더해봐요. 72487. 근데 72487보다 73333이 크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다 제거를 해주시고, 리을은 볼 필요 없는 거죠. 디귿 볼게요. 자, 2020년 6월 음원 차트 상위 15위 음원 중, 여기를 말한 거죠, 여러분. 6월 발매 신곡을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해줄까요? 전월 대비 순위 상승폭이 세 번째로 큰 음원의 GA. 일단 GA 점수가 이거는 뒤에 살펴보고 순위 상승폭이 세 번째로 큰 거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알로에 볼게요. 알로에는 그냥 그대로죠.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얘는 3등이었는데 15니까 얘는 12계단이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걸 찾아야 되니까. 개와 고양이, 얘는 떨어지죠. 자세히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떨어졌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상승폭이 세 번째로 큰 거. 야, 얘 엄청 크네요. 얘가 1등. 그 다음에 상승폭 18, 2등. 그럼 얘가 맞네요.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맞죠? 얘보다 이 세 개 말고는 상승폭이 없잖아. 그럼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의 GA 점수를 볼게요, 여러분. 127,995.
66,000? 볼 필요가 없죠. 얘 두 배는 13만을 넘어서는데 얘는 13만을 안 넘어서잖아요. 그쵸? 딕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어진 자료는 역시나 단순해요. 하지만 물어보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옳은 것을 일단 고르라고 하고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총 노선수 봅니다. 1 감소했고 1 감소했어요. 2 감소한 거죠? 3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17년도는 감소한 게 맞아요. 1 증가했고 3 감소, 즉 2 감소했죠. 또 1 감소했어요. 동결이죠. 18년도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감소, 4 감소, 6 감소, 1 증가니까 마이너스 5 감소. 19년은 전년 대비 비해서 2 증가, 1 감소했으니까 1 증가, 2 감소, 마이너스 1 감소. 그 다음에 얘는 늘어나네요. 플러스 1. 자,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가면은 대충 맞기 짜고 넘어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끝에서 이렇게 발례를 주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볼게요. 전년 대비 감소폭은 총 노선수와 총 차량 대수 모두 19년이 가장 크대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게 도움이 됐어요. 19년도에 전년 대비 총 노선수 감소폭 크죠. 자, 그럼 차량 대수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대 감소, 71대 감소. 그럼 둘이 82대 감소, 84대 감소. 뭐 여기는 뭐. 근데 84대 감소를 했는데 얘는 23대 증가를 했으니까 뭐 그거 해줘도 61대 감소를 했다는 거죠. 나머지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나머지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한 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지? 니은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제거해 주시고 디귿도 맞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 이 상태니까. 그럼 리을과 미음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뭘 볼까요? 뭘 볼까? 저는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에서 20년 동안 노선수 대비 차량 대수. 이거분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간선이 매년 크대요. 이거. 여러분 이거 뭐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120에 30을 곱하면 3600이잖아. 그럼 얘는 다 30 초반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얘는 30이 안 되겠다. 어쨌든 30 언저리. 얘보다 더 큰 게 있는지만 찾아보면 되겠네. 얘는 다 30 안 되고 얘도 30 안 돼. 그럼 뭐가 되죠?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선이 가장 큽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미음은 뭐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6번 볼게요. 36번. A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이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려합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관리운영비 비중 임직원수 위원회 구성, 중앙에 지혜가 나와있고 상임위, 분과 실행위, 운영위, 분과 실행위 나와있고 비중만 오지게 주는 문제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헷갈리게. 왜냐면 뒷부분 문제이기도 하니까. 자, 이 1번 기억 볼게요. 임직원당 관리 운영비 305분의 관리 운영비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과 실행위원회 현장 위원수 이거죠. 71%니까 85명의 71% 이거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회의 분과실행위원회의 현장위원수는 27 곱하기 392. 자세히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를 빠르게 하라고 비타민이 필요한 거죠. 자, 얘는 4배를 넘습니다. 근데 얘는 기껏해야 3배가 안 됩니다. 얘는 4배를 넘고요. 그럼 얘가 더 크죠?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크니까. 얘가 지혜죠? 중앙회가 지혜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틀렸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해줄게. 니은 빼주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얘네들만 남으니까 리을은 맞다고 치고 디귿을 볼게요. 중앙회에 상임위원회의 모든 여성이 동시에 중앙회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이라면 중앙회 여성위원수는 총 32명이다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상임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18 곱하기 28%는 뭐가 되죠? 3.6. 이 정도는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88에서 요즘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5.04가 되니까 반올림 이거 제거해주고 반내림, 그럼 결국에 5명이 되겠죠. 근데 뭐래요? 이 모든 위원 5명이 동시에 중앙회 분과 실행위원회 위원이라고 합니다. 개별이 아니라
그 소리죠. 이 안에 이 모든 여성분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여성 위원수는 이 위원 여기에 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스면 여기에도 전원 포함된다라는 거는 85 곱하기 38을 해라 라는 소리랑 동치입니다. 계산하기 어렵나요 이거? 40 이렇게도 해도 돼요. 맞죠?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만약에 독립적이었다면 37명이 되겠죠. 37번 볼게요. 37명? 37번. 옳은 거를 모두 고려합니다.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 원인별 현황과 조치 방법별 현황입니다. 전형적인 PSAT 자료 해석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매년 전체 보호조치 아동은 감소한다. 뭐 차이값으로 봅시다. 감소. 왜냐면 이게 다 똑같거든요. 뭘 받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게 조그마하니까 얘 걸 볼까요, 여러분? 자, 135명 감소, 3명 증가, 9명 증가, 플러스 9. 얘는 뭐죠? 얘 200명 넘게 증가하네? 그럼 벌써 이거 최종 다 더하면 플러스 되니까 16년에 증가합니다. 바로 틀려버리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니은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니은은 이제 볼게요, 한번. 자, 전체 보호조치 아동 중에서 발생 원인이 가정 불화인 그 보호조치 아동의 비중은 10% 이상이냐? 언제 다 계산해? 그게 아니고 얘 10%가 여러분 9,300, 8,550, 8,470 이런 게 될 거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얘네들을 다 더한 게 9,300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10% 넘는다는 소리예요. 왜? 9,300분의 930이 정확하게 10%니까. 얘가 이거보다 작으면 뭐야? 당연히 10% 이상이겠지. 근데 딱 봐도 9,300 안 돼. 딱 봐도 8,000 안 돼. 안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자, 리을은 여러분 어차피 맞으니까 넘어가고 디귿만 보고 넘어갈게요. 2019년 조치 방법이 시설 보호, 아동 중 발생 원인이 학대. 자, 그럼 여러분 뭐야? 학대가 아닌 애들은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135 뭐야? 1135 1135에게 더하면 1182 이 정도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 다 더한 거 맞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이 1182명이 극단적으로 모두 시설보호에 포함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머지 인원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극단적으로 얘네들을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애들을 모두 여기다 다 때려박았으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최소 교집합 맞아요. 네. 그럼 이걸 빼주면 뭐가 되죠? 1560명.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1500명 이상이야. 근데 이게 시설 보호인 얘가 2700명이죠. 곱하기 2 해보세요. 3000 넘잖아. 그럼 50% 이상 맞죠. 이해되시죠?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8번 볼게요. 영재 학생 역량에 대한 이제 그 과학교사, 인문교사 두 개 집단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옳은 걸 일단 고려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준, 현재 부족 수준이 나와 있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족 수준은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 맞겠죠? 점수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과학, 인문이고 밑에 보면 뭐죠? 역량은 이거 따라온 것 같고 우선지수가 생겼는데 여기 있네요. 얘랑 얘를 곱한 게 여기다. 1번 볼게요. 끈기에 대한 우선지수는 과학교사가 인문교사보다 높다. 끈기 어딨어요? 끈기가 여기 없네? 그럼 여기 찾아야지 뭐. 뭐래요 여러분? 요구랑 이거를 곱한다고 했었죠? 그럼 4.6 곱하기 1.25가 되는데 뭐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25%잖아. 그럼 4.6에 25%면 여기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뭐 1. 뭐가 되죠? 25가 되나? 정확하게? 그럼 5.8 정도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문교사가 훨씬 높습니다. 과학교사보다. 자, 2번 볼게요. 각 교사 집단에서 우선지수가 가장 낮은 역량은 모두 수리적 소양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수리적 수용 볼게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다 크거든. 그리고 협업 능력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5.24점으로. 그럼 게임 끝났죠. 왜? 수리적 수양은 즉 기껏해야 2점도 안 될 테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워낙 작기 때문이지. 과학적 수양도 0.49로서 작은데 얘보다 훨씬 작아요. 이것도 작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문교사 또한 이거보다 작은 게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4번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각 교사 집단이 인식하는 요구 수준 상위 5개에 속한 영역은 모두 다르다라고 했어요. 요구 수준. 자, 일단 큰 거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좀 큼지막한 거를 4.71 동그라미 일단 쳐줄게요. 그 다음에 4.52. 이거를 헷갈리시니까 여기다 쳐줘요. 얘는 이제 다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얘는 그냥 1, 2, 3, 4, 5 얘가 상위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두 다르다, 같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돼요. 얘는 지금 알 수가 없어.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협업 능력을 보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가정을 해보는 거야. 71, 64, 68, 64. 얘 5위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얘보다 크면 상위 5개가 맞는 거죠. 여기를 4.53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가 뭐가 되지? 한 0.97이 되나?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4.53 곱하기 0.97을 해. 그럼 뭐 얘는 뭐야? 당연히 4.53보다 작겠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선지수는 5.24가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4.53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지? 얘도 상위 5개가 얘네들이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고. 얘를 구했으면 5번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계산을 왜 합니까? 해볼까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제가 좀 또라이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x에서 이건 뭐야? 얘는 3.56이니까 얘가 요구 현재 부족 수준 x 빼기 3.56이 되겠죠. x로 놓은 거야, 모르니까. 근데 이거 뭐야? 우선지수 이거 곱하는 거랬죠? 2차 방정식이네. 포뮬라 오브 루트 군의 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뭐래요? 5.24라는 거지.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오랜만에 해보네요. 마이너스 5.24는 0. 공대를 나와서 하도 수도 없이 밥 먹듯이 한 거라서 이거 뭐 근해 공식 쓰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3.56 복호동순 플러스 마이너스 3.5. 여러분 이게 3.56은요 그냥 3.6으로 볼게요. 36의 제곱이 1290인가 1296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럼 대충 얘를 그냥 13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거 4 플러스 5 21 정도 되겠네. 얘가 루트 39가 되더라. 근데 루트 39는 루트 36보다 커요. 얘가 6이었죠. 얘는 6점 몇 정도 되겠죠. 근데 얘를 제가 3.6으로 어림산해줬기 때문에 한 6 비슷할 거예요. 아마 6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3.56 플러스 6 초반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인데 이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죠. 우선지수는.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9 초반 9.56 정도 되고 얘를 2로 나눠주면 248, 27, 한 4.7, 한 4.7 이거를 계산 자체하면 4.7948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크게 숫자를 이렇게 더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4.70에서 한 4.69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뻘짓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 그 홈페이지 가서 2차 방정식 계산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숫자 넣으면 나오는데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한 4.69 아니면 4.70 이 근처에 나올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계산기가 아니라서. 39번 볼게요. 자, 공공기관 의자 설치 사업에 대한 참여해서 참여한 5개 기업의 소요 비용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사실 이거를 풀려면 풀 수는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작 비용, 배송 비용 고려해주면 되는데 문제를 보세요. 39번 쫄리지. 계산도 많고.
자, 볼게요. 500개를 설치할 때 소요 비용이 가장 적은 기업은 을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차이값을 보는 거지. 얘 0이라고 놓고 얘는 50이 더 비싸. 한 개에 만들 때 5만 원이 더 비싸다는 거지. 얘는 70, 얘는 150, 15만 원, 얘는 2만 원. 자, 그러면은 500개를 설치한다면은 결국 차이값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25,000, 0, 35,000, 얘 75,000, 그 다음에 얘 1만. 당연히 단위는 1,000원이고, 얘도 단위는 1,000원이니까 생략해준 거예요. 근데 500개를 하면은 얘는 뭐 17대가 필요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0대가 필요하고, 얘는 한 8대가 필요하고, 얘는 한 13대가 필요하고, 얘는 12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17, 11, 5.6, 얘는 뭐 10, 얘는 뭐 6. 그거 곱해봐요. 얘네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얘는 기껏해야 뭐 12 곱하기 10, 17 곱하기 12가 돼서 2000도 안 되고, 얘는 1110, 1100 정도, 1210 정도. 얘는 뭡니까? 뭐, 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 배송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랑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제작 비용이.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 소요 비용이 가장 적은 기업은 이 의자 제작 비용이 가장 작은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계산해서 푸셔도 되는데, 이 문제 자체의 취지는, 니은 볼게요. 300개를 설치할 때 소요 비용이 1억 미만인 곳이 있다. 이런 거는 팁은 이 의자 제작 비용이 가장 작은 을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25만원이에요. 하나 만드는데. 그럼 300개 하면 얼마 되죠? 7,500만원이죠. 써줘요. 배송비까지는 구해줘야 됩니다. 자, A를 이용할 거고 10대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뭐야? 11이 되고요. 그 다음 11 이거 둘이 더하면 곱하면 1210. 근데 단위는 1,000원. 어려울 거 없습니다. 121만원이라는 소리죠. 어쨌든 맞죠?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10개도 필요가 없네. 얘는 300대니까 6대 필요한 거죠. 6.6 더 작아지겠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소요비용 1억 미만이 있습니다. 디귿은 틀렸겠죠.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590개 똑같습니다. 똑같이 을로 갑니다. 나는 4분의 1을 활용해 줄게요. 얘를 그냥 25가 4분의 1이었잖아. 근데 그냥 0.25죠. 여기다 0을 몇 개 붙여주면 되죠? 5개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억 4,750만원. 자, 그럼 남은 거. 그렇지. 배송비. 배송업체 B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590개니까 여러분 이게 12대가 필요하겠죠? 그럼 12 곱하기 9. 여기서 이걸 계산해버리죠. 110 곱하기 0.9부터 할게요. 그럼 뭐가 되죠? 99. 99,000원. 즉 99,000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12대. 여러분 이거 10만원으로 봐도 120만원이잖아. 맞죠? 그 둘이 더해봐요. 뭐 1억 4,870만원 뭐 이 정도 되나? 어쨌든 1억 5천만원 안 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0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조건과 그림이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막 문제가 어려워 보여서 좀 그랬던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자, 갑지역의 농민은 3명뿐이고 1000제곱미터의 규모의 경작지 2곳만. 한 해에 1년 동안 하나의 작물만 여기서 생산하고요. 경작지당 연간 최대 생산량은 A는 100%, 뭐 이런 거죠. 모두 판매되고 판매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지역 작물별 연간 총 생산량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1번 한번 볼게요. 동일 경작지에서 동일 작물을 단연간 연속 재배했을 때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를 보인 작물은 A, B, C다. A부터 볼까요? 자, 단연간 연속 재배했는데 감소했죠. 일단 감소한 걸 보였어요. B 있나? B 연속 재배? 감소한 걸 보였습니다. C D 아니요. E 동일 맞습니다. 2번 농민 가의 총 판매액 A를 50kg B를 100kg 심었어요. 그 일단은 2016년도에 A를 총 150을 했다? 그러면은 단가는 1,500원이죠.
그럼 1500 곱하기 50 하면 75,000원. B는요 150을 썼네. 그럼 단가 1000원. 100kg니까 100,000원 10만원. 17만 5천원인데 175,000원이니까 22만 5천원 틀렸죠. 2번이 정답이었네요. 뭐 3번 볼까요? 이 작물은 그렇지, 단연간 연속 재배해도 변함이 없었죠. 다른 쪽 여기서도 2년 동안 재배했어도 변화 없었고요.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40번이 좀 쉬웠네요. 다른 그 앞에 문제보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은 40번이 왜 이렇게 쉬운 경우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 문제라고 해서 막연히 찍자라기보다는 오히려 36, 37을 거르고 39, 40을 오히려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2021년도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열심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고 오시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